결코 우리가 패배감 느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6.3 선거 전에는 부정선거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 6.3 선거 계기로 어제 말씀드렸죠. 20대의 53%가 부정선거는 있었다라고 본대요. 일반 국민들의 46%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본대요. 선관위를 문제가 있다, 폐지해야 된다는 게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재명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은 알고는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이제 올림픽공원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알고 인식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선관위가 문제가 있구나. 그죠? 부정선거라는 게 음모론이 아니구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6월 3일 당일날 저녁에 개표 방송을 저희들 인천 계양을 해서 프랭크 박사, 모스탄 대사, 그때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도 동시에 저희들 개표 방송을 저희들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막 드러나면서 개표 방송 하다가 개표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다가 야간 집회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게 다 모였지요. 그날 밤에 모였을 때 분위기 같아서는 그날 밤이었다면은 서부지부 사태처럼 폭력은 아니고요.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건물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선관위를 점령할 정도 인원도 됐고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좀 바로 이렇게 개선될 줄 알았거든요. 그날 밤에 당장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도 선관위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우왕좌왕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6월 3일 다음날 6월 4일 날은 과천 중앙선관위에는 무슨 말들을 하되 송파 잠실 7동 제2 투표소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가 투표소에 거기에 또 이어지고 거기에서 또 투표함을 우리가 이렇게 애워서 하고 있었지만은 다음날 6월 5일 날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시민들이 끌려나가고 그 불만 속에서 7월 5일 날 금요일 날 바로 이곳 올림픽 공원으로 옮겨오게 되지 않습니까? 옮겨왔을 때만 하더라도 6월 5일이었거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저도 이곳 현장에 와보고는 막 분위기가 어마어마했고 그날은 그냥 도화지에다가 재선거만 들고 A4 용지에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당황했을 거고 이재명도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또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2의 4.19 혁명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6.3 부정선거는 전면 부정선거였으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 전면 무효, 원천 무효 재선거. 그런 걸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고 6월 6일 현충일 날 그래서 그 낮에 제가 광화문 집회 갔다가 이곳 올림픽공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공원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주말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그 6월 7일 일요일 날 약간 구호가 좀 달라지거든요. 재선거 주장하다가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면서 언론이나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그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 중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즉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선량한 주장도 있지만은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도 같이 있다 해서 교묘하게 참 그 프레임을 짠 거 아닙니까? 아니 참정권 뺏긴 이유가 뭐죠? 부정선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고 언론하고 짜고 그래서 정치권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좌파 우파 상관없이 빼앗긴 참정을 되찾자라고 해야만 하고 그렇게 가야만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재명과 그리고 또 언론의 한편 한 통속 속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우파만 있다, 극우만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 좌파들은 이곳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 쌍둥이 득표수 이제 선관위 거짓말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했던 것도 몇 개 지역, 서너 개 지역 했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50개라고 했다가 90개 했다가 결국에는 140개 지역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태로 확산되고 선관위가 계속 거짓말했죠. 거짓말 투성이 아닙니까? 보안점검도 옛날에 전부 다 비밀번호 1, 2, 3, 4, 5고 일단은 선관위는요 완전 범죄자 집단입니다. 거짓말 투성이고요. 국민들은 아랑곳도 없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의 원흉이 선관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선관위에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쌍둥이 득표수가 무려 869개 지역에서 쌍둥이 A 후보와 B 후보가 유권자 수도 다른데 얻은 득표수가 똑같은 쌍둥이 득표수. 그죠? 이런 득표수가 전국적으로 869개 지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만약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패한 건 아니지요. 이렇게 속도 저도로 가서 이제 플랜 A, 플랜 B가 있다면 이제 B로 가는 거죠. 플랜 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부정선거 드러날 때 국민들의 분노, 그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제가 나무랐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개표하다가 불리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부정선거지 이야기 하다가 막판에 가서 딱 뒤집어지니까 이제 사실은 그 조작이거든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 조작이에요. 막판에 가서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오세훈이 이기니까 새벽에 가서 싹 돌아서서 오세훈은 재선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 중에서 투표용지가 없어가 투표를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시험지는 48장밖에 없고 2명은 시험을 못 봤잖아. 그럼 시험 실시하면 안 되죠. 재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시험지를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채점도 안 되잖아요. 성적을 매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은 지금 이제 OMR 카드도 안 주고 안 받은 학생이 어떻게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부정선거죠. 그러면 오세훈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선 이거 여부와 별개로 이건 부정선거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리고 충북 도지사 나갔던 김영환 후보도 이 문제 지적했고, 그리고 지역별로 다 문제 제기했지만은 하지만 뭐죠?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신청했지만은 또 결국은 소송으로 가자 그러고 소송 제기해놨지만 이미 안타깝게도 이틀 전에 7월 1일부로 결국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특히 지방선거에 이제 행정이 시작돼 버렸잖아요. 새로 당선된 사람이 대구의 추경호, 예를 들면 서울의 오세훈처럼 이런 새롭게 당선자가 행정을 시작해 버렸잖아요. 참 이래가지고 지금 재선거 한다 하면 더 혼란스러울기도 할 거고, 여하튼 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사실 아직 제가 요거는 좀 동시에 밝히기에는 좀 그런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 결정지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표용지 기억나시면 저는 이미 제보를 받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잖아. 도장을 찍지요. 찍으면은 그 투표용지 뒷면에요. 이미 다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뒷면에 도장 자국이 남아요. 도장 자국이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가짜 투표용지는 인쇄가 됐잖아요. 인쇄된 것은 사실 뒤에요. 자국이 안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할 건데요. 여하튼 가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미 제가 지역에 사실은 비밀리에 이렇게 제보 준 사람하고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의 차이가 나요. 투표용지 뒷면에 딱 보면 다만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이슈 시킬 필요는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이슈를 가지고 싸우자 해가지고 투표용지 부정, 그리고 쌍둥이 득표가 나온 그 투표용지가 869개 지역 투표소, 지역 869개 지역의 쌍둥이 득표수, 그리고 140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6.3 지방선거 직후 6월 4일, 5월 6일, 7일, 8일 이재명이가 유럽 가고 난 뒤에 돌아오기 전에 끝장 보자. 전면 재선거 실시되도록 하자. 라고 했지만 좀 한 달을 지난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한 달을 돌아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제 이희천 교수님이 여기에 출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힘들겠지만은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특정 목표라기보다 나쁜 방법과 나쁜 목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게 아니고 진실과 정의를 외쳐가지고 그걸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싶거든요. 6.3 지방선거는요. 재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선거 안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 지금요. 이미 이번에 당선자들이 행정을 시작해버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죠? 또다시 진실과 정의와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서 재승을 하자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밀리게 되고 또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6.3 지방선거가 지나고 또 한 달 됐는 지금 상황 돌아보면 플랜 A 아까 말씀드린 저는 6.3 지방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을 통해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당일 투표로 바꿔야 되고 사전투표 없애고 전자투표 시스템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된다. 오늘도 뉴스 또 보도할 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전자집계가 잘못되고 또 드러나요.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선관위에. 조금은 다르지만 눈먼 자들의 도시가 돼가고 있고 쉽게 말하면요. 눈 두 개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느 순간 눈 하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는 똑같은 현상이 이재명이 민주주의 무너뜨린 거 모릅니까? 언론 다음 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그래도 최남길이가 지금 마음껏 외치고 있죠.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은 나가겠지만 다음 주 7월 7일 7월 7석이네요. 음력으로 7월 7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 유튜브 원웨이 뉴스도 문 닫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가짜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려. 구글에다 신고해버리면은 일단은 영상이 스톱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해버리면은 야 전환길 뉴스 잘못됐어. 전환길 가짜야. 신고만 해버리면 일단 영상은 내려야 돼요. 신고 잘못됐잖아요. 잘못되든 말든 간에 그걸 뒤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면 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일단은 스톱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죠? 이재명과 개딸들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야 전환길 뉴스 전환길 전부 가짜야 가짜 해가지고 신고해버리면 저희들 문 닫아야 돼요. 그게 7월 7일 다음 주 3일 뒤면 이제 시행이 돼요. 그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입을 털이 막는 바로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또 다른 말로 허위조작정보건절법이라 하죠. 허위조작정보건절법. 이름이야 언제나 좋죠.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용어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좋은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아마 7월 7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에 암흑이 드리워질 겁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저희 원웨이 뉴스가 90만이 넘었으니까 해당되잖아요. 좀 큰 유튜버들은 다 그 제재 대상이 돼요. 5배 징벌, 10억 배상금까지 내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아마 결국은 좌파를 신고해도 되죠. 네, 그럼 김어준 뉴스도 문 닫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김어준 뉴스는 봐주겠죠. 누가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꺾이지 말고 제가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제 김현태 단장이만 먼저 나와서 어제는 공권력이 투입됐잖아요. 수천 명의 경찰이 아예
우리 올림픽 공원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통제해버리고 아예 뭐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워낙 많은 경찰들이 돌아왔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도 못 써보고, 거기다가 그 경찰과 누가 한 편이었습니까? 국정조사하러 왔는 국회의원들 한 편이고, 선관위 직원 한 편이고, 일반 시민들만 우리가 범죄자 취급받듯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 어제 참 기도 많이 죽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희천 교수님께서 나와서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희천 교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한 달간 우리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두고 수교표 외쳤는데, 이거는 연설이 아니라 각자 외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각자 자기께 돼 있잖아요. 자기께.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수천 번 외쳤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게 다 알았잖아요. 거기다가 결코 우리가 패배감 느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6.3 선거 전에는 부정선거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 6.3 선거 계기로 어제 말씀드렸죠. 20대의 53%가 부정선거는 있었다라고 본대요. 일반 국민들의 46%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본대요. 선관위를 문제가 있다, 폐지해야 된다는 게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재명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은 알고는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이제. 올림픽 공원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알고 인식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선관위가 문제가 있구나. 그죠? 부정선거라는 게 음모론이 아니구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지난 한 달간 있었던 6.3 부정선거 이후로 한 달간 투쟁에 대해서